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무게를 줄이겠다며 선체에 21개의 구멍을 뚫었던 해양수산부가 육상으로 운송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다시 구멍을 막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대선 구도가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보수 후보의 득표율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가 열악한 호남권이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5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광주 모 병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세월호 무게를 줄이겠다며 선체 21개 구멍을 뚫었던 해양수산부. 별 효과가 없어서 운송장비를 추가했는데요. 이번에는 육상으로 운송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뚫어놓은 구멍을 다시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가 세월호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1차 테스트. 선체 아래로 진입하던 모듈 트랜스포터가 멈춰섰습니다. 선체에서 진흙이 흘러내려 장비가 진입하는 경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털이 흘러내려버리니까 진입을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 지금 배에서 천공 뚫어놓은 것들이 그쪽에서. 진흙이 흘러내린 곳은 화물칸인 D데크. 목포신항 접안 후 해수부가 뚫은 21개의 구멍 가운데 2곳이었습니다. 결국 사흘 만에 뚫었던 구멍을 용접으로 다시 메꿨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영접 작업을 통해서 막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진입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무게를 줄이겠다며 선체에 추가로 천공을 시작한 건 지난 3일. 지름 6에서 7cm부터 시작한 천공 작업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자 최대 30cm까지 늘었습니다. 배수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선체 훼손만 심해진다며 선체조사위가 제동을 걸면서 현재는 중단됐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에 뚫린 크고 작은 구멍은 현재까지 160여 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현재 운송장비로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해양수산부는 이 장비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선택, 선체 구멍 뚫기 등 결국 이 모든 것이 돈을 아끼려 한 것 아니었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최대 운송 능력이 40톤인 모듈 트랜스포터의 한 축당 하루 임대 가격은 평균 12만 원. 당초 세월호 현장에 456축이 투입됐고 11일 동안 임대를 했다면 총 비용은 6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15,000톤이 넘는 선박 이송에 참여했던 60톤 운송장비 보유업체들이 작업을 하고 받은 돈은 10억 원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무게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 가장 성능 좋은 운송장비가 필요했지만 더 값싼 장비가 투입됐고 경험 있는 업체는 배제됐습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를 위한 테스트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운송장비 기종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한 축당 40톤짜리 운송장비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60톤을 트랜스포트를 넣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틀이면 60톤짜리 운송장비를 모아 장비를 교체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체 훼손 우려에도 수십 개의 구멍을 낸 것도 돈 때문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무게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 보니 결국 차선책으로 운송장비가 추가 투입됐습니다. 인양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하이 셀비지 선택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일단 해보자예요. 신속한 미수습자 수습이나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보존은 인양 비용 문제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할 때 육지 쪽에서 세월호 객실부를 볼 수 있도록 배치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가족들이 수습 작업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요청했고 해양수산부는 브리핑에서 이를 수용해 육상 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선체 수색에 앞서 조사위원회는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 드론, 로봇캠을 이용해 세월호 내부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다만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영광과 보성 등 전남 17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구례의 가시거리가 800m 등 평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이 되면서 안개는 모두 거치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올라 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높겠고요. 나주 24도, 장성 23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20도 이상에서 머물겠습니다. 한낮에는 살짝 더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9.3도, 장성 8.1도 등 어제보다는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비교적 포근하고요. 낮 기온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8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5도, 보성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경선이 끝나자마자 호남부터 찾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양강구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안 후보를 적폐 세력과 한편으로 몰아세우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목포 신항을 찾은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을 정권 교체 후보와 정권을 연장하려는 후보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아 안 후보가 집권한다면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부터 우선 의문스럽습니다. 안 후보가 촛불 집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를 적폐 세력과 한편으로 몰아세움으로써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부터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광양제철소와 국립 5.18 묘지를 잇따라 방문하며 통합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통합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일정을 잡았습니다. 특히 경선 때 경쟁했던 후보 측을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지역과 세대, 이념 갈등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용광로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대선 구도가 양강 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호남으로 먼저 달려온 문 후보는 상징적인 장소들을 돌면서 치유와 통합의 메시지를 부각시키며 안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대선 구도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치열한 대결 속에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보수 후보의 득표율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갈 곳을 찾지 못한 보수 유권자들이 일시적으로 만든 뜬구름이고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로서 결코 일중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1, 2중대 호남 쟁탈전 벌이는 거 그거 가지고는 대선 치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치르지는 않을 겁니다. 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홍 후보는 9회 말 역전 만루 홈런을 기대하며 새판짜기를 노리고 있지만 현재의 지지율로만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홍 후보의 득표율이 승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의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양자의 당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홍 후보의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문재인 후보가, 넘지 못하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정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모집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투표를 진행합니다. 광주 YMCA 등은 참정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청소년들의 희망을 저버릴 수 없어 20만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해 대통령 모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며 대통령 선거일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참관인 57명을 국민 공모로 선정합니다.
개표소별 모집 인원은 광주 동구 7명, 서구 12명, 남구 10명, 북구와 광산구가 각각 14명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고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선거구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영암 왕인문화축제와 대한민국 한옥박람회가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월출산 날에 백리 벚꽃길도 화산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해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분홍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난 영암군 군서면. 백리 벚꽃길 가운데 백제 왕인 박사 탄생지인 성기동도 화려하게 꽃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주랑 같이 오니까 더더욱 마음이 따뜻하고 더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일본의 학문을 전해준 왕인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춘향 대제를 시작으로 왕인 문화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축제는 왕인 박사 일본 가오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오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축제에는 12개국 주한외교사절단과 왕인 묘가 있는 일본 자매도시 대표단도 참여해 국제문화교류 무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ものをみんなに分かってもらえるような仕掛けをする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って、日韓の交流を図っていきたいとそのように考えています。 왕인 문화축제장 부근 2000년 전통의 구림마을에서는 대한민국 한옥박람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박람회는 40여 전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해 한옥의 역사와 기능성, 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제 우리의 건축 문화가 아파트 문화에서 이제 전원주택 문화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한옥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옥박람회와 왕인문화축제장을 중심으로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은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미래 자원인 해조류의 가치를 조명하는 2017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오는 14일부터 완도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신우철 완도 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입고 계신 복장이 해조류 박람회 관련 복장 같은데 어떤 복장이죠? 그렇습니다. 국제해조류 박람회 유니폼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그렇습니다. 색깔이 멋있습니다. 바다 색깔. 그렇군요. 예. 자, 이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네, 이제 세계 최초로 개최된 박람회가 2014년도에 처음 개최가 됐었죠. 2014년도에는 해조류의 그 이용과 가치를 알리는 데 이제 주력을 했고, 금년에 개최되는 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해조류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이른바 산업형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네. 네,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제를 열고 있는데 이 해조류 박람회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 최초로 해상에다 전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상에다 바지선을 띄우고요. 거기에는 건강인류관, 또 미래자원관, 바다신비관을 설치를 하고 해조류가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바다의 신부스러움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체험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축제 기간에 뭐 단기적으로 관광 수입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해조류의 산업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이번에 전시관에 참여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20개 업체가 수출 상담을 통해서 그중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해조류가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우수하다는 것을 이렇게 내보임으로써 우리나라 해조를 비롯한 수산물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참여관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수출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 같은데 또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방문객 목표라든지 이번 박람회 목표가 또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얻기 위해서 목표가 60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를 이제 상향 조정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매 실적이 55만 매가 돼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이런 관람객도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가족 단위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뭐 준비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다양한 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우선 해조류의 양식 시설을 바다에다 그대로 시설을 해서 그 직접 양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육지에다가 김뜨기 등의 이런 그 또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맨손으로 고기 잡기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또 해조류가 생산되는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이런 아주 가족 함께도 손색 없는 그런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행사위원회가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전 씨 부부가 5월 영령과 광주 시민에게 참회록을 바치지는 못할 망정 또다시 망발로 우롱했다며 전 씨 부부의 발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또 전 씨 추징금 납부 등을 감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5.18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임용이 취소되거나 해임됐던 낭암학원 전 교사들의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낭암학원 전 교사 3명이 제기한 소청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부모가 채용 대가로 학교법인에 금품을 줬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돼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학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주 모 병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전속계약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광주 모 병원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의학계 리베이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금까지 병원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 31곳을 압수수색했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경찰 총경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불리는데요. 호남권 기업은 10개에 1개에 불과합니다. 산업 규모가 열악한 탓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게차나 굴삭기 등 중장비의 유압계통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국내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독일, 터키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탑3에 되는 그런 회사들을 공략을 해서 세계의 기업의 글로벌 회사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지역 내 중소기업 10곳을 신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과 수출 비중 등을 고려해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4년 동안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 사업을 지원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은 전국에 걸쳐 총 700여 개. 하지만 이 가운데 광주 전남의 기업 비율은 7.5%에 불과합니다. 호남권 전체로 봐도 10.5% 수준에 머물고 있어 권역별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 청 내부적으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 기업도 전국 4,500여 곳 가운데 광주 전남 업체는 2.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이대로라면 지역 내 산업 규모가 영세성을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상장법인 28곳 가운데 22곳이 흑자를 냈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곳 가운데 한전과 금호산업 등 13곳이 흑자를 냈고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13곳 중에서는 오이솔루션 등 9곳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67조 4,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지만 한전을 제외하면 4.3% 감소했고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의 매출액은 3.6% 증가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일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남성의 모습. 우리 지역 남성들은 어떨까요? 광주의 남성 인구는 73만 7천여 명인데요. 여성 100명당 남성 98.9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성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7.7%로 가장 많고요. 20대는 14.2%, 10대는 13.8%로 연령이 낮을수록 수가 적었습니다. 남성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27명으로 여성보다 38명 많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순이었는데요. 남성 10명 가운데 7명이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 마시는 횟수는 주 1, 2회가 32.8%로 가장 많고요. 매일 마시는 남성도 7.7%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관리는 잘 하고 있을까요? 아침을 먹는 남성은 65%에 불과하고요. 6시간 이상 적정 수면을 취하는 남성은 77%에 그쳤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남성은 절반도 되지가 않았는데요. 남성들의 문화활동은 영화 관람이 84%로 가장 많고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그냥 TV를 본다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로 본 남성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SK에 역전승을 거두며 2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기아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선발 임기영의 호투와 김선빈의 역전 결승타에 힘입어 6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아는 5회까지 3대0으로 앞서다 6회 이후 4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지만 8회 김선빈의 재역전 2타점 적시타와 한승택의 쐐기타로 SK를 물리쳤습니다. 기아 선발 임기영은 6이닝을 4피안타 1실점으로 틀어막는 호투로 기아 선발진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멸종위기 종인 상괭이가 바다에 설치된 그물에 걸렸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오전 10시쯤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있는 상괭이 한 마리를 구조해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토종고래인 상괭이는 개체수가 크게 줄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안 튤립 축제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임자면 신안 튤립공원에서 열립니다. 신안군은 올해 튤립 축제 야간 개장을 위해 경관 조명을 설치했으며 튤립 축제장 주변에 유채꽃밭도 조성했습니다. 튤립 축제와 함께 신안군은 섬 등산대회와 자생식물 전시, 학생 사생대회, 주민 노래자랑 등의 부대 행사를 이어갑니다. 2017 영암 왕인문화축제와 제6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어제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왕인박사 춘향대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왕인문화축제는 학술대회 등에 이어 오늘 오후 개막식과 목포 MBC 축하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왕인박사 유적지 맞은편에서는 제6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가 열려 각종 한옥 전시와 체험 행사가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